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와의 불화가 머스크를 테슬라 CEO 자리에서 몰아내지 못할 이유. 그리고 챗GPT, 딥시크 및 그록의 주식 선택 기술을 테스트하는 교수는 주식 중개인이 우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와 그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갈등, 그리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단순한 CEO가 아닙니다. 그가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퓨처펀드의 공동 창립자 게리 블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는 최근 일부 주식을 매도했지만 여전히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설계자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머스크의 퇴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웨드부시의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머스크를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머스크가 CEO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무려 $500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입지가 그리 단단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 이사회가 지난 4월부터 머스크의 후임자를 조심스럽게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내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이 줄고 머스크가 정치적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데놈은 이런 보도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머스크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에서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의 거취에 대해 테슬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이는 다른 대형 기술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 개미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신용 분석가이자 투자자문사 대표인 알렉산드라 메르츠 역시 최근 열린 패널 토론에서 머스크의 리더십을 적극 옹호하며 그를 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롤러코스터처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 하락한 후 다음날 6% 반등하며 $300 근처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시장은 머스크의 비전, 특히 로보택시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치적 헤드라인과 사생활 논란이 이 같은 기술적 성과를 가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기본적인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 기준으로는 $20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머스크라는 인물의 비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 중 약 $3,200억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입니다. 그는 2018년 이사회로부터 $3억 규모의 스톡 옵션을 포함한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받았고 이를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해당 보상 계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새 보상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머스크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가 테슬라 CEO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가 가진 비전과 실행력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가의 고공행진 역시 그의 리더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정치적 노출, 사생활 논란 등 불안 요소는 존재하지만 테슬라의 중심에는 여전히 앨런 머스크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특별한 실험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 주식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금융학 조교수인 알레한드로 로페스리라는 지난 몇 년간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금융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페스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챗GPT 그리고 최근 등장한 그록,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들을 활용해 주식 선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뉴스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AI가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것이죠. 13만 4천 개가 넘는 뉴스 제목을 AI에게 입력했고 AI는 각 제목이 주가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주식 매수 매도를 시뮬레이션했는데요.
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챗GPT는 실제 시장 흐름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GPT-4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평균 수익률 0.38%, 누적 수익률은 무려 650%에 달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에서는 세금, 수수료, 거래, 충격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업계에선 큰 충격이었죠. 이후 로페스리라는 이론에서 현실로 실험을 옮깁니다. 그는 오토파일럿이라는 투자 플랫폼과 손잡고 챗GPT가 선택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실제 투자 계정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 실험은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실전 수익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챗GPT가 단순히 뉴스 제목만을 근거로 선택했다면 이후부터는 거시경제 지표, 기업, 재무정보, 주가 변동성 등보다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로페스리라는 파이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일일이 정제해서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아직 실시간 데이터를 스스로 검색하고 판단할 만큼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챗GPT 외에도 그록, 딥시크와 같은 최신 AI 모델들도 테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엔 종목수나 ETF 비중 등 많은 제한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I가 스스로 비중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2025년 현재 챗GPT의 포트폴리오는 총 1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0개는 S&P 500 소속 주식, 5개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전체 자산의 90%만 주식에 투자하고 10%는 현금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챗GPT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자금을 유보했다고 답했는데요. 정말 의도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계산 오류였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챗GPT는 아마존, 블랙락, 비자 같은 대형 기술 금융주를 포함시켰고 그록은 금 ETF나 유틸리티, 헬스케어처럼 방어적인 자산에도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팁시크는 보험주와 에너지, 제약기업을 포함시키며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챗GPT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43.5%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은 34.7%였으니 상당히 우수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그록의 성과는 2.3%, 딥시크는 마이너스 0.25%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로페스리라는 이런 실험이 현실의 시장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기 위해 자산을 자주 매매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AI는 인간과 달리 시장의 감정이나 직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 마이클 로빈스는 AI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AI는 마치 이제 막 취직한 신입 펀드 매니저 같다고 말합니다. 이론적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시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히 AI는 때때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오토파일럿에서 운용 중인 새 AI 모델 모두 월일에만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변화에는 신속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페스리라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체를 감독하며 데이터 입력과 결과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서비스를 구독한 이용자들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페스리라 교수의 실험은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는 분명 인간 투자자의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며 때로는 더 나은 수익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의 보완과 감독 없이는 완전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